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나 연구소 우경아님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아, 네. 그거 흥미로운 주제죠. 네,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끌리는 걸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매력의 본질이 뭘까?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또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보통 매력이라고 하면 뭐 외모나 능력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약간 타고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태도 그리고 진정성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태도와 진정성이요? 네. 특히 저자 본인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 피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막 만남 요청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경험이랑, 와, 정말요? 네. 그리고 한 700명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얻은 통찰을 담아서, 꽤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아요. 아마 당신의 관계 맺기에도 적용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저자분의 변화 이야기가 진짜 드라마틱한데요. 사람들이 피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 네. 그 비결이 단순히 노력했다.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구분이 나오죠. 피하고 싶은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 사람. 아, 네네. 저자가 보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요. 네. 대화할 때 보면 늘 자기 얘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좀 진실되지 못한 모습도 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왜 이래?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있죠. 아, 네. 약간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좀 빠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반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따라해야 할 모습일 텐데. 만나고 싶은 사람은 딱 정반대예요. 일단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줘요.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먼저 베풀 줄 알고 약속도 잘 지키려고 하고 정직하고 예를 들면 그거 재밌겠는데 한번 해봐요.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이런 식의 태도랄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태도가 그냥 꾸며낸 게 아니라 진정성의 바탕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요? 하긴 뭐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좋은 태도를 그냥 연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심인지 가짜인지 이걸 잘 구분해요. 네. 완벽하게 보이려고만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잘 몰라요 라거나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한 적 있어요. 이렇게 좀 부족함이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네네. 그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네 하고 마음을 연다는 거죠. 말하고 행동이 같고 속마음이랑 표현이 다르지 않은 거. 그 진실함이 신뢰를 만들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자가 12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딱 3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부담을 확 덜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다 갖출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그럼 그 핵심 3가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었죠. 네, 저자는 모든 매력의 시작, 그 근원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딱 잘라 말해요. 자기 사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빈 컵으로는 남한테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 대신에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아. 나는 소중해. 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라고 하면 이게 자칫 좀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 게 뭐랄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혹시 저자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주나요? 그럼요.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걸 강조해요. 행동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자신한테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칭찬 일기를 써보는 거죠. 아, 칭찬 일기. 네, 또 자기를 위해서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거나 잠깐이라도 산책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고 그게 결국 자신감 있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채워야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핵심 특징은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능력.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지? 이걸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저자가 말하는 진짜 듣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스마트폰 같은 건 잠깐 내려놓고 몸이랑 시선을 상대방한테 향하고 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반응도 좀 해주면서 상대방한테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저자가 3단계 경청을 강조하는데 이게 좀 흥미로워요. 3단계 경청이요? 그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말, 그 자체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단계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네요. 와, 진짜 기뻤겠어요. 처럼요. 감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감정 너머에 진짜 욕구까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불평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진짜 욕구는 단순히 해결책이 아니라 내 힘든 마음 좀 알아주고 위로해줘 이거일 수 있거든요. 아, 이 세 단계를 다 아우르는 게 진짜 경청이라는 거죠. 말, 감정, 그리고 욕구까지. 듣는다는 게 정말 깊이 있는 행위네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감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냥 나도 그랬어. 다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성급하게 일반화하거나 조언하는 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죠. 네. 진짜 공감은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낀 건 정말 당연해요. 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 자체보다도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수용받는 경험에서 훨씬 더 큰 위안이랑 힘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험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듣는 것만 잘해도 관계가 진짜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 긍정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만나고 나면 괜히 힘이 나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있죠.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힘이 있는 분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표정이 밝고 잘 웃고 네. 대화할 때 문제점보다는 가능성이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응원하고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요. 분명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혹시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자도 억지 긍정이나 현실을 외면한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해요. 지금 이런 점 때문에 많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현실을 딱 봐준 다음에 먼저 인정. 네, 그 다음에 하지만 당신은 예전에 비슷한 어려움도 이겨낸 적 있고 또 이런 강점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희망을 주는 방식이죠. 그 차이가 엄청 크네요. 먼저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격려해주는 것. 그냥 힘내 하는 것보다 훨씬 진실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힘이 되죠. 그럼 긍정 에너지를 키우려면 평소에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불평이나 비난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스스로 딱 알아차리고 멈추는 연습. 네. 그리고 사소한 거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습관. 상대방 장점을 발견하면 진심으로 칭찬하는 습관. 그리고
의식적으로 좀 자주 웃는 연습 같은 거요. 웃는 연습이요? 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그러면 그런 당신 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자기 사랑,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기, 긍정 에너지 주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먼저 찾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것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을 넘어서 찾게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핵심 전략 2가지를 저자가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네. 세상에는 받으려는 사람, 테이커랑 주려는 사람, 기버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한테 끌리게 마련이죠. 준다고 하면 보통 돈이나 선물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저자가 말하는 주는 것의 범위는 훨씬 넓어요. 당신의 시간,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경청, 힘이 되는 응원이나 칭찬, 또 유용한 정보나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 실질적인 도움, 심지어 그냥 밝은 미소까지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귀한 가치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뭘 돌려받으려고 계산하지 않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에너지가 되는 범위 안에서 진심으로 나누는 태도예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마음이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다 보면 결국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진심으로 베풀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언젠가 갚고 싶어 하거든요. 네. 또 그런 당신 곁에는 비슷한 성향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관계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동료한테 커피 한 잔 먼저 사준다거나 힘들어 보이는 친구한테 진심으로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다고 해요.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네,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먼저 찾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은 뭔가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요? 네. 매력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반이 신뢰인데 이 신뢰는 예측 가능한 행동, 즉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행동이 다르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막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말이 계속 바뀌거나 강한 사람 앞에선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선 강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신뢰하기 어렵죠.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은 정말 중요해 라고 늘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맨날 늦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고 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 예를 들면 정직,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 존중하기 이런 걸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일관성을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 자신한테 중요한 가치관이 뭔지 명확히 하는 게 시작이에요. 네? 정직, 성실, 존중, 책임감 이런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약속부터 철저히 지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소한 약속부터요? 네. 나중에 연락할게 했으면 잊지 말고 연락하고 회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지위나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일관된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이런 평판이 생기고 그게 결국 사람들이 나를 먼저 찾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겠군요. 단순히 착하다 이거랑은 다른 어떤 단단함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일관성은 그 사람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꾸준히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만드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매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을 통해서 매력의 핵심을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결국 매력이라는 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로 표현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먼저 베풀고 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먼저 찾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결국 타인을 깊이 존중할 줄 알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타인 존중과 자기 신뢰. 네, 이 두 가지 축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한번 옮겨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 되기, 이걸 넘어서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을 삶에 적용했을 때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기를 바랍니다.